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방부동산 경제TV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린다. 같은 뉴스들이 매일 아침 메인 화면을 도배하고 있죠.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이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님, 환율이 오르는 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이나 신경 쓸 일이지,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기 시작한 얼음처럼 아주 빠르게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환율이라는 녀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해볼까요?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대장 아이가 바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는 덩치가 조금 작은 아이죠. 고환율이라는 것은 이 대장 아이인 달러의 힘이 극도로 강해져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씩 폭락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그러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동네는 교통호재가 있으니까 버틸 거야,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대세. 상승기의 환상에 젖어 계십니까?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마당에 예쁜 울타리 하나 쳐놓았다고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환율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도대체 어떻게 내 아파트 가격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이 혹독한 겨울철에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30년 현장 경험을 담아 아주 처절하고 솔직하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생존 시나리오를 끝까지 소화하시는 분만이 향후 10년의 불황 속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환율이 왜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을 불러오는지, 그 첫 번째 도미노 칩은 바로 수입 물가와 공사비의 결탁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표적인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아파트를 짓든 상가를 짓든 필요한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철근, 구리선,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래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한 달러짜리 원자재를 사올 때 1,2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1,400원, 1,50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원자재 수입 단가가 20에서 30%씩 폭등하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죠. 평당 공사비 5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던 아파트가 이제는 1,000만원, 아니 1,000만원 그 이상을 줘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유수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매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분양가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합니다. 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면 건설사는 부도 위기에 몰리고 금융권은 건설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 시장의 신규 공급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공급이 줄어들기 전에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수분양자가 동시에 파산하는 시장 기능 마비 단계로 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환율이 가져오는 두 번째 도미노 칩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환율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으면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한국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네. 빨리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도망쳐야겠다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자본 유출이 시작되면 국가부도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혀야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중은행을 거쳐 우리 서민들의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에서 6%, 7%까지 치솟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5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3%일 때는 한 달 이자가 약 1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급 400에서 500만 원 받는 외벌이 가정도 조금 아꼈으면 버틸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이 금리가 6%로 2배 뛰어오르면 한 달 이자만 250만 원이 됩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숨만 쉬어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은행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끌 쪽의 비극이자 매수 심리의 완전한 실종을 부르는 원인입니다. 시장에 집을 살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사라집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무주택자들도 지금 대출받아 집 사면 이자 감당 못하고 길거리 나앉는다는 공포감에 전세나 월세로 주저앉습니다. 매수자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자를 버티지 못한 한계 차주들의 급매물은 하나둘 시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은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고 거래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으면서 가격만 뚝뚝 떨어지는 하락 폭포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환전할 때나 쓰는 숫자가 아니라 내 아파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민 자산의 80%가 아파트에 묶여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 상승기에 시장을 지배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 다 팔고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핵심지에 대출을 꽉 채워서라도 한 채를 쥐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고환율 고금리 국면에서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시점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전략은 오직 두 가지 키워드로만 압축해야 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과 안전 마진입니다. 화려한 미래 가치나 호재에 속지 마십시오. 예컨대 3년 뒤에 지하철이 뚫린다, 5년 뒤에 주변이 대단지로 재개발된다라는 말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환율 시기에는 그 공사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무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려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전세 가율을 보셔야 합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최소 70 내지 80% 이상 받쳐주는 매물을 찾으십시오. 전세 가격은 거품이 낄 수 없는 철저한 실제 거주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환율이 미쳐 날뛰고 대출이 막혀도 내가 직접 들어가 살거나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살 만큼 입지가 탄탄한 곳은 매매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전세 가율이 30에서 40%에 불과하고 대출과 갭투자 세력의 투기 수요로만 올라간 재건축 초기 단지나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상품은 현 시점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 환금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오피스텔과 빌라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반토막이 나도 팔리지 않는 지옥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옷을 입은 강남의 거품 낀 매물보다 소박하지만 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굳건하게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는 방어형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토지 맹신주의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땅값은 우상향하죠. 하지만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토지 시장만큼 잔인한 곳도 없습니다. 토지 투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사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분할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즉, 대규모 금융 자본과 건설 자본이 유입되어야 비로소 땅값이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환율로 인해 시중 자금이 마르고 금융권이 몸을 사리면 시행사들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까지 토지 관련 대출에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돈줄이 막히니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 들어온다던 산업단지 계획이 전면 보류되고 지자체가 추진하던 관광단지 개발이 백지화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철역 예정지 바로 앞 땅이다라는 기획부동산의 꿰매에 넘어가 지분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웅크리고 임야를 산 사람들은 평생 이자만 내다가 파산하게 됩니다. 토지는 아파트처럼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이자를 메울 수도 없습니다. 매달 생돈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는 끔찍한 검은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토지 투자는 절대 금물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역발상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금난에 봉착한 시행사나 개인이 경매나 공매 시장에 내놓은 알짜 도심 내 대지를 노리십시오. 혹은 민간 개발 호재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나 핵심 국가 산업단지, 배후 부지 중 이미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언제든 건축행위 근린 생활시설이나 창고 등가 가능한 땅만을 골라내야 합니다. 막연한 미래의 개발 도면을 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도로가 뚫려 있고 즉시 활용 가능한 현재 가치의 땅에만 자금을 묻어두는 소보수적 접근만이 토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서민들의 가장 큰 로망이 무엇입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 한 채 받아들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건물주 소리 들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시대의 상가 투자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시장이 고환율에 취약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와 수입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자영업자들의 운영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커피 원두값, 밀가루값, 삼겹살 값이 다 오르는데 소비를 하는 국민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매출은 주는데 원가는 오르고 여기에 상가 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니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 다 날린 채 폐업을 선언합니다. 상권이 죽으면서 상가는 텅텅 비게 되고 임대인이던 건물주는 졸지에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독박을 쓰는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상가푸어로 전락합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이 바로 역마진입니다. 예전 금리가 2%대일 때는 10억 원짜리 상가를 대출 5억 끼고 사서 연 4% 수익률만 내도 이자 내고 한 달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6%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보다 은행에 바쳐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매달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신도시 분양 상가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상가 활성화까지 3년 걸린다는 분양 대행사의 말은 사기입니다. 고환율 시기에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유령 상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가는 오직 하나, 불황을 타지 않는 생계형 필수 상권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독점 약국 자리가 매물로 나왔거나 주민들이 매일 이용해야 하는 중형마트 자리, 혹은 경기 변동과 무관한 법원이나 세무서 등 공공기관 바로 앞에 고정임대 수요가 확보된 상가입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카페나
힙한 의류 매장이 들어올 상가를 찾지 마시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한 몸처럼 붙어있는 항아리 상권의 핵심 점포만을 보수적으로 골라내야 공실지옥에서 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패배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의 성격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대출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서민들은 대출의 노예가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의 자금줄을 쥐어짜는 시기에는 대출 정책을 모르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반대로 대출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핵심 규제는 단연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연봉에 맞게 네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 받아라라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내 소득이 낮으면 아무리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혀도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출 테크닉은 바로 정부 주도 정책 금융 상품의 완벽한 선점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할 때도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고정금리 기반의 저리 상품들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자격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얼마 이하, 주택 가격 얼마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까다롭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 내 소득을 조정하거나 자산 기준을 맞춰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틈새가 있습니다. 단 0.5%의 금리 차이라도 30년 장기 대출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이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매일 아침 드나들며 정부의 대출 틈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금융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금 시기에 내 집과 자산을 지키는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미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하우스푸어 처지의 서민분들이라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내 대출 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나머지 많은 분이 설마 금리가 더 오르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환율 국면에서 내 목을 스스로 올가미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동결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중금리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변동금리는 은행이 져야 할 금리 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고객인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이자가 10만원, 20만원씩 야금야금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죠.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대출 구조조정 전략은 고정금리로의 대환전환 대출입니다. 지금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1%나 나오는데 아깝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수수료 수백만 원이 아까워서 변동금리를 유지하다가 향후 금리가 12% 추가로 폭등했을 때 30년 동안 두들겨 맞을 이자 폭탄을 생각하면 그 수수료는 껌값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점에는 내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확정 숫자로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내가 매달 150만원씩 이자를 낸다고 확정이 되어 있어야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풍파 속에서도 가계 경제가 침몰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 배를 정박할 때 다댕커울 깊숙이 내리는 것처럼 내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라는 단단한 집안에 묶어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나긴 분석의 끝에서 우리 사랑방부동산 경제TV 구독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로드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는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겨울을 지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사계절 중 지금은 혹독한 엄동설한입니다. 겨울에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어 죽지 않도록 몸을 웅크리고 내부의 열을 보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철저한 자산 다이어트와 부채 정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 목록을 냉정하게 적어보십시오. 매달 이자만 엄청나게 축내고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산 기약 없는 토지, 몇 달째 공실로 비어있어 관리비만 나가는 상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절매손해를 보고 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감하게 시장에 던져서 처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억울해서 못 판다라는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 질질 끌다가는 호황기 때 벌어둔 알짜 자산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파산을 겪게 됩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가벼운 몸집을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현금 총알의 확보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위기 속에서 현금은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꼭지점을 찍고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시행사와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던 다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점이 오면 시장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의 알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매 시장에는 감정가의 반토막이 도심 속 알짜 상가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공매로 나옵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 갈까요? 평소에 빚내서 자산을 불린 사람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해 현금을 꼭 쥐고 시장을 차분하게 관찰하던 준비된 서민들의 몫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많은 폭등기와 폭락기를 가 거듭되는 현실은 바로 시장은 절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치는 이 고환율과 고금리의 공포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고 봄바람이 부는 반등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울 핵심지 아파트가 등장하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큰 부를 이룬 자산가들은 모두가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집 사면 망한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조용히 현장을 누비며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주워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영끌을 외칠 때 이성적으로 멈추어 섰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할 때 과감하게 시장에 진입했던 청개구리 같은 역발상 투자자들이 결국 부의 지도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서울 핵심지 아파트가 등장하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무리한 대출을 쓰지 않고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이 하락장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율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시고 대출 정책의 틈새를 찾아내며 내 자산의 체력을 키우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떨며 유튜브에서 폭락론자들의 자극적인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냉철한 숫자를 보고 이성적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제가 현장을 누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